안녕하십니까. 중고 이야기 장소장입니다. 초보 중고 사업자, 초보 재활용 센터를 하시려면은, 중고 수거 견적,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중고 수거를 하시려면 제일 먼저, 수거 견적을 아셔야 되겠죠. 제일 쉬운 것은 처음에는 아파트의 그 견적, 환경 이런 데 보면은 카다로그가 있습니다. 장롱 같은 경우 뭐 보통 어떤 곳은 만원 하는데 소형 장롱은 만원, 중형은 15,000원, 어떤 곳은 구청마다 다릅니다. 2만원 하는 데가 있습니다. 침대 같은 경우는 또 만원, 1인용 만원, 2인용은 뭐 15,000원, 뭐 조금 구청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. 그 견적을 비춰 견적을 내시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. 중고 수거 종류는 가정용, 사무실, 식당, 학원, 그 외 비품들 이래 수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저도 이제 중고 의뢰가 오지만 제일 먼저 저는 부산 그 금정구 쪽에 있는데 해운대, 안 그러면 해운대는 뭐 그래 멀지는 않지만은 다대포 같은 경우, 신평 같은 경우 저희랑 그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. 길면 뭐 2시간도 걸리는, 차가 좀 밀리면 그렇겠죠. 그 거리가 너무 멀면 한 10만원 정도 수거에 거리가 멀면 갈 수가 없어요. 제일 중요한 거는 가성비, 가격 대비 저희들도 뭐 견적이 인건비 대비 남아야 되니까 거리가 멀면 첫째 갈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거리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일을 진행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자택에서 이제 꺼내 갈 때 이때 이제 인건비 측정을 잘 내셔야 됩니다. 자택에서 꺼내 갈 때 계단식이냐, 저는 항상 그 문자를 받고 이야기를 할 때 자택에서 꺼내 갈 때 계단식이냐, 엘리베이터에 있느냐, 이런 부분 항상 물어봅니다. 그리고 이제 자택에서 꺼내 갈 때 이제 그 제가 좀 많이 버렸던 게 3층 아니면 4층 경우에 수거가 있을 때입니다. 그거를 그 창문으로 물건을 던질 때 그때 마진이 좀 좋았습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계단식 3층, 4층 이때가 머리만 잘 쓰면은 재활용 그 사업하시는 분에게는 오히려 수익이 더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소량의 물건을 이제 수거할 때 그런 제품도 패스를 해야 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롱 2짝 이러면 뭐 금액을 많이 받기 어렵잖아요. 제가 예전에 그 침대 하나 수거를 하나 했습니다. 그 이제 견적을 10만원 넣었죠. 그 해운대인데 갔습니다. 2사람 가갖고 가져왔는데 폐기물이에요. 그 버리는데 2만원, 8만원 둘이 가갖고 차량 대비 견적이 나올까요? 그러니까 소량의 물건은 조금 잘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. 거리가 가까우면 문제는 없습니다. 뭐 그러면 인건비 대비 차량 뭐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요. 그 다음에 사다리차 여부가 있습니다. 물건을 꺼낼 때 사다리차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창문은 있는데 사다리차 대면 되겠지. 그런데 전기선을 항상 봐주셔야 됩니다. 전기선이 사다리차가 못 되는 경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때는 정말 그 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3층인데 손으로 다 내려야 된다는 결론이 생기는 거죠. 사다리차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수거에 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고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계단이 또 엘리베이터에서 1층인데 계단이 한 5개, 7개 있는 아파트 사무실이 있습니다.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제가
안 가고 이제 견적을 치는데 엘리베이터 있다 해서 예 알겠습니다. 견적 뭐 사무실인데 제가 봤을 때 한 50만원 했어요. 그런데 갔더만은 계단이 한 7개가 있는 거예요. 이거는 50만원 갖고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65만원 견적을 다시 바꿨는데 그때 뭐 이런 성사는 되지 않았습니다. 그렇지만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인건비 대비 잘못하면 적자가 봅니다. 또 물건에 파손이 날 수 있습니다. 사무실인데 사무실 책상 같은 경우 두 사람이서 계단 한 7개 나른다는 게 그게 어째 보면 쉬운 것 같지만은 파손도 나고 아주 됩니다. 이 부분을 또 수거하실 때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엘리베이터 1층인데 그리고 계단이 또 1층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꼭 문의를 해 보시는 게 나중에 향후 견적 내시는데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인건비 플러스 1톤 차량 플러스 폐기물인데 견적을 이제 그 인건비 대비 1톤 차량 차량도 견적을 내야 되겠죠. 저는 이제 보통 인건비를 시간이 반나절 같은 경우 10만원 정도 예상하고 차량은 반나절 같은 경우 뭐 한 5만원 요래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폐기물 가격이거든요. 그리고 한나절 하게 되면 인건비를 15 정도는 최소한 잡아야 됩니다. 내 인건비까지 포함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1톤 차량은 10만원으로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폐기물 계산하시면 견적에 좀 유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. 각각 이제 견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. 저도 이제 20년을 했지만 제가 맞다 안 맞다 알 수는 없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20년 동안 해본 경험으로는 인건비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좀 많이 갑니다. 이불로 서로 막 빡시게 해갖고 제가 돈은 많이 벌고 뭐 이러지를 예전에는 좀 그래서 많이 남기도 했지만 몸이 좀 망가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뭐 두당 차 한 15만원 잡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차량 10만원 그 다음 나머지 폐기물 요즘 폐기물 가격도 부산은 엄청 비쌉니다. 잡쓰레기 가져가면 1톤에 25만원을 달래요. 어떤 데는 30만원 달라는 데가 있습니다. 좀 높게 사오면. 정말 폐기물 가격이 부산에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. 이 폐기물 가격을 좀 낮추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람들은 뭐 재활용 아직도 괜찮을 듯 합니다. 뭐 저도 재활용을 하고 있지만은 재활용은 뭐 크게 투자 대비 뭐 많이 나가는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돈을 본인이 좀 벌고자 한다면 재활용 사업은 아직도 나쁘지는 않습니다.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아이디어 사업을 좀 접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초보자 재활용 사업자는 아직도 해볼 만합니다. 뭐 돈 투자 뭐 1,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사업 못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 대비 1톤 그 다음 폐기물 가격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과 재활용품 요 부분이 있습니다. 가정집에 가시면 장롱 3통에 뭐 냉장고가 있다, 침대가 있다. 그런데 전량 폐기물이면 저는 이제 장롱 같은 경우는 3통에 보통 15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. 폐기물일 확률이 높은 경우입니다. 그리고 상태가 좀 A급이다. 그러면은 10만원에도 장롱 3통을 합니다. 그 왜 그런가 하면은 10만원을 받아도 장롱을 이제 가져오면 25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이 더 이익이라 봅니다. 그래서 저는 재활용품이 많은 제품을 좀 좋아합니다. 폐기물이 많으면은 그냥 돈은 조금 초장에 남지만 돌아오는 나중에 후발이 좀 없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재활용품이 장롱이든 어떤 거든 재활용품이 좀 많은 경우에는 일을 진행을 하고 이거는 이제 소량의 제품이 됩니다. 그리고 양이 많은 폐기물은 저도 합니다. 보통 뭐 100만원에서 200만원 뭐 철거도 뭐
300에서 500 정도, 그리고 500 이상 넘어가는 철거는 요즘 오히려 시간만 더 뺏기고 돈이 안 돼요. 철거도 적정한 금액선이 제일 돈이 된다고 봅니다. 한 200에서 500 사이는 철거 부분도 재미가 있고, 가정집도 이제 100만원 미만 단위가 폐기물이 좀 재미가 있습니다. 100 단위 넘어가는 경우는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하는 인부 숫자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한테 실질적으로 남는 거는 크게 재미가 없습니다. 100만원 미만 폐기물이 가정용은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. 중고수거 불편할 때 돈 되는 중고수거만 하면 됩니다. 이거 소비자분한테는 좀 미안한데 양이 많고 폐기물도 많고 수거 단가를 작게 냈을 때는 그거는 이제 소비자분한테 한 번 더 죄송하다 하고 그만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저도 예전에 몇 번 이제 초창기에 때는 아이고 뭐 소비자분이 뭐 이렇게 거래된 거 해보자 했는데 역시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잘못하면 적자 나는 경우도 또 좀 있습니다. 어느 때 적자가 나는가 하면은 지하실에서 꺼낼 때입니다. 지하실에 폐기물이 있는데 꺼낼 때 그거는 이제 4층에서 물건 내리는 그거나 같다고 봐야 됩니다. 지하실 계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지하실이 꺼낼 때 계단 한 2개라도 뭐 이 정도야 이거 아닙니다. 4층에서 끌고 내려오는 것보다 더 된 게 지하실입니다. 지하실 견적 낼 때 잘못 내시면 큰일 나고요. 그러니까 이제 돈 되는 중고수거만 하시면 됩니다. 소비자분들은 저렴하게 하시기 위해서 막 이렇다 저렇다 뭐 본인 유리한 쪽으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고 마음 그래 막 이래 조금 저렴하게 해드리자. 저도 그렇게 몇 번을 해봤지만 제가 지금까지 행 경험으로는 그런 일은 안 하셔야 됩니다. 왜? 고객분들은 돈을 작게 내서 정말 고맙겠죠. 그렇지만 업자는 어떤 때 보면은 마이너스 나는 경우보다 허다합니다. 왜? 일하는 사람들이 기물 조금만 파손하면 제가 다 물려줘야 됩니다. 다쳐도 제가 물려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업자는 남을 부분 정확하게 남으셔야 됩니다. 뒷일을 감당을 할 정도가 되는 단가를 내셔야 됩니다. 고객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업자분은 정말 돈 되는 일만 하셔야 됩니다. 저도 몇 번의 시행착오를 했지만은 예전에도 이제 고객분들은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뭐 200만 원을 했는데 고객분은 이렇고 막 설명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170만 원에도 했거든요. 그렇지만 해보면 역시 뭐 200만 원 같으면은 보통 뭐 한 이틀에서 3일을 합니다. 그럼 뭐가 남겠습니까? 사람 숫자하고 폐기물 가격하고. 그러기 때문에 받을 금액 정확하게 좀 받으시고 뒷감당도 하셔야 됩니다. 그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도 조금 발생을 합니다.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듯 합니다. 중고 이야기 장소장 구독